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서정국의 법대로 12월 23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저희 두 사람이 멸콩TV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하루 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요즘 멸콩TV 정치권의 화제던데요. 17만 3천. 얼마 만에 이렇게 구독자가 17만까지 오른 거죠?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야, 정말 아마 3개월.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별 말씀을요. 예, 멸콩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 시작하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족관에 매개가 갑자기 투입됐다. 매기. 예, 한가롭게 이게 거닐던 국민의힘이라는 수족관에 갑자기 매기가 팍 투입되니까 전부 다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 매기가 투입됐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총선은 이재명이 별다른 신상의 변화가 없는 한, 그러니까 구속이 되지 않는 한, 한동훈 대 이재명 대결 구도로 가게 됐는데, 이거 필성 구도가 될까요? 지금 이제 저는요. 예. 아직 이제 변수가 좀 있다 봐요. 아, 변수가 있나요? 이재명이 이름이 옛날에 형수의 찢은다가 찢재명 예, 또는 이제 점재명. 예. 근데 제가 새로 이름 하나를 지은 게요. 예. 쫓겨난다 할 때 쫓재명. 아, 민주당에서 쫓겨난다. 대표직에서. 대표직에서.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아,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이낙연께서도 이제 김대중까지 언급하면서 예. 김대중은 그렇죠. 이제 리스크도 없는데 사퇴했지 않냐. 예.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라는 요구도 많지만 맞아. 지금 제가 보기 완전히 법원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법원 분위기가 바뀐다. 아. 조의대 대법원장 되면서 예. 각종 재판들이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예. 지금 김용 재판 나왔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선고 예고된 게 김현섭 재판이죠. 김인섭. 예, 그렇죠. 1월 며칠이죠? 2월 13일. 2월 13일. 예. 김인섭. 그리고 이제 백현동의 김인섭. 배성희 변호사가 맡고 있는 위정 교사도 예. 총선 전에 놓을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재명 본인 재판 선거법 있죠. 예. 여기도 이제 아, 어제 여러 정인이 다 나왔거든, 중요한 정인. 예. 잘하면 이제 강규태도 눈치 봐가지고 또 이제 빨리 선고가 될 수가 있어요. 34부죠. 예. 34부. 예. 증거법 상당히 재판이 급물살을 타면서 사법 리스크가 엄청나게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쫓재명, 쫓겨나는 그러니까 이재명. 쫓겨나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예. 쫓겨나다 할 때 쫓재명. 쫓겨나는 만약에 대표적인 쫓겨나면 약간 이게 구도가 바뀔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가 현재까지는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쫓겨나기 전까지는 이 구도가 가는데 이 나중에 한 내년 초 되면은 어떤 또 변화가 있을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정치 리스크, 사법 리스크 지금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 그러면 어쨌든 이재명이 현재는 있다고 치고 이 상황에서 어제 의미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의미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한국 사회 평판연구소인가 거기서 나왔어요. 한국 여론평판연구소인가 거기서 이 자기 대통령감 조사에서 45, 한동훈이 45, 그리고 이재명이 41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특히 서울에서 한동훈이 50, 이재명이 35 나오고 또 중도층에서는 41대 40 거의 초접전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결국은 총선 민심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첫 조사라는 거죠. 그렇죠. 양자 대결 첫 조사. 첫 등판에서 이제 한동훈이가 이겼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추세를 봐야죠.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제 우길승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첫 등판인데. 근데 이재명은 급전직하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게 앞으로 줄줄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나 또 이제 수사 리스크 있잖아. 제가 이제 조명현 씨하고도 대담했는데 거기 수원지검에 법인카드 조명현 씨 수원지검에 검사 한번 통화를 했더니 상당히 중요한 게 녹고 있다는 거예요. 법인카드에서. 그래요? 뭐냐? 아마 이제 허위 공문서와 관련한 게 많이 노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입을 여는 것 같아요. 실제 조명현 씨가 이제 주말에
샴푸 사러 가잖아. 예, 그러면 이제 그 돈을 현금으로 보내준. 청담동 일제 샴푸를 일단 자기 돈으로 조명현 씨가 사고 나서 그다음에 샀다고 하면 현금을 자기에게 뭐 보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현금 보내준 공무원이 입을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자기도 이게 피의자로 된 거예요. 그렇죠. 입건된 거예요. 자기도 이게 처벌되고 파면되면 공무원 연금이고 안 됩니다. 이재명을 보호할 이유가 없지 지금. 자기가 살아야죠. 그렇죠. 자기가 이게 이재명의 지시하에 나 어쩔 수 없이 시킨 대로 했다. 네. 이렇게 입을 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네. 완전히 공무원들이 지금 여러 명이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거의 뭐 자기가 살이 되잖아. 이재명을 이게 그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다. 그래서 이제 법인카드 수사가 엄청나게 큰 게 급진전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지시가 있었다. 이 말이 나오면은 지금까지 이재명은 나는 모르는 일이고 이 부인이 그 했지만은 부인도 뭐 잘 모르고 했다. 그런 거 다 일일이 몰랐다. 그러니까는 배소연 씨하고 그 조명현 씨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기가 지시가 있었다는 게 나오면 이거는 뭐 끝나는 거네. 그렇죠. 앞으로 이재명 지지율이 이제 리스크가 극대화될 겁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사법 리스크 재판했지만 수사 리스크 있고 또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바로 이제 배소연이 재산이 신고 공시가 80억이 넘어. 이 부분도 조사한다. 빌딩 하나 있잖아요. 3층짜리 빌딩이죠. 그렇죠. 법원 앞에. 아파트도 이제 다 하면 4개입니다. 어떻게 상속세 하나 안 받은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의 여직원 그다음에 공무원이죠. 그렇죠. 7급 5급 이렇게 해서 공시가로 80억 빌딩 4개 살 수 있을까요? 야, 공시지가 80억이면 실거래가는 뭐 한 2배 수백억 된다 봐요. 예. 근데 그걸 조사한대. 이 큽니다. 벌써 그 배소연이가 법인카드 그거잖아. 이거 하면서 이 자금 80억까지 조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재명의 지지율이 이제 한번 보십시오. 거의 엄청난 것들이 수사에서 나온다. 저는 하루에 몇 번씩 계속 아는 후배 검사나 계속 전화해서 물어봅니다. 언제 하나. 이거 지시하신 거예요? 그럼요. 배소연의 자금 출처 이거 제가 수없이 떠든 거잖아요. 이거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한다. 그다음에 조명현 씨도 원래는 몇 번 하고 끝낼랬잖아. 그렇지. 계속 금치금 노니까 일주일에 3번씩 수사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불러 대담도 했잖아요. 앞으로 이게 그 수원을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차명 80억짜리 이것이 차명으로 밝혀지면은 이거 뭐 돈 출처 같은 거 이런 것도 지금 수사가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때 김현욱 씨라고 있잖아. 김현욱. 극단적 선택을 했던. 배소연하고 이제 같은 건물에 살았죠. 실제 남편과 별거하고. 왜 카드 관역에 그 한두 개로 극단적 선택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때도 그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뭉칫돈이 세탁을 통해 들어갔다. 사실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또 특히 군인 출신이죠. 보안사 출신인데 그렇습니다. 군인 출신이 불과 법인카드 유용 이것과 연루됐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경찰에서 우리 보도가 많이 안 됐는데 그때 그 브리핑을 했어요. 배소연 씨 재산 했는데 상속세 받은 게 없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경기남부청에서 이미 왜 상속세를 조사할까요? 배소연 씨를. 저는 자금 이거는 선거 때마다 아파트를 산 거예요. 재밌습니다. 2010년, 2014년 아니 아파트를 왜 선거 때마다 사냐고. 선거 때마다 막 돈 걷어 들인 거지. 당선되거나 시장 되니까 당선 축하금도 있을 거고. 그렇죠. 선거 비용 쓰고 남은 것도 있잖아. 맞아요. 이게 자금 흐름을 추적해 보면 아니 말단 공무원이 그 7급 5급이 월급이 얼마 돼요? 그러니까 생활도 못합니다. 어떻게 건물을 삽니까? 이거는 뭐 확실합니다. 저는 이재명이가 아마 이게 노후에 뭐 대통령까지 하고 나면 노후에 그 변호사 사무실 하려면 법원 앞에 저기 법원 앞에 왜 3층을 샀을까요? 그렇네. 배소연이가 왜 법원 앞에 샀을까? 그럼요. 이거는 이재명이가 노후에 로펌이나 문재인도 그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자금 추적이 마지막 하이라이트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남아 있었구나. 과거에 제가 35년 동안 제가 국회 정치부 출입했잖아요. 선거를 엄청 치러봤는데 취재를 해봤는데
어떤 사람이 과거 일입니다. 요새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 사람도 선거만 끝나면은 상가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직접 출마하는 사람도 아닌데 주로 이제 이 홍보 라인에 뛰었어요. 홍보 라인에 뛰니까는 홍보비가 그만큼 엄청나게 들어와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뭐 촌지를 나눠주는데 촌지를 중간에서 빼먹고 뭐 그런 소문도 막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은 뭐 상가가 하나씩 산다 이런 뭐 소문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선거가 끝날 때마다 하나씩 늘어났다. 보통은요. 예. 제 집사람이 제 정치 반대한다 그랬잖아. 예, 예, 예. 제 출마하는 거. 그렇죠. 가장 이유가 집사람이 이제 국회의원 비서를 오래 했어요. 예, 예. 제가 국회에서 결혼했잖아. 예, 예. 그런데 집사람 하는 말이 국회의원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아파트 하나씩 팔아먹더라. 팔아먹더라. 보통은 선거 비용 몇십억 쓰고. 예, 그렇죠, 그렇죠. 이러니까 예. 하나씩 팔아먹는 게 정상이죠. 예, 예. 근데 이재명이는 하나씩 생겨. 하나씩 생겨. 이게 뇌물 아니고야 뭘 어떻게 설명하냐고. 그러니까 그 불법 탈법까지 해서 소환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첫 조사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겼다. 근데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계속 악재밖에 없잖아. 그렇네. 재판이 계속 나오고 또 이제 수사가 계속 되고 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지율은 앞으로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사 대 범죄 혐의자 구도인데 이 범죄 혐의자가 총선까지 끝까지 못 가고 그 범죄 때문에 그냥 이 구속이 되거나 낙마를 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네. 그러니까는 그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이 내정자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1차 관문이면 김건희 특검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법조인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상적인 법조인하면 특검에 들어오려면 아무도 안 들어가요. 이 김건희 특검. 이거 거리가 안 되나? 거리가 안 되죠. 이미 검찰에 탈탈 털었잖아요. 예. 2년 동안. 계좌 빌려준 게 한 100여 명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 중에 전주 한 명 기소했어요. 예. 그 사람은 이제 한 300~400번 거래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전주 한 명을 기소했는데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2년 2개월 동안 딱 3번 사고 5번 파는 다 해요. 근데 조사해봤자 털어도 안 논단 말이에요. 그럼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특검에 오라면 안 갑니다. 그런데. 근데 물론 민변 애들이 가겠지. 그렇죠. 민변 애들이. 근데 저는 이 부분은요, 이 부분 이렇게 하면 된다 봐요. 그냥 역제안하는 거죠. 지금 이제 그 사건 생긴 지가 12년이 됐죠. 그렇죠. 근데 진상규명을 한 4개월 정도 늦춘데서 달라집니까? 이미 공소시효 10년 지난 지 오래됐잖아. 야, 근데 12년 된 걸 왜 갑자기 총선 기간 때 규명한다고 난리치느냐? 야, 우리 총선 이후에 독소조항 좀 빼가지고 총선 이후에 논의하자. 이러면요. 민주당이 총선 끝나잖아. 하자도 안 해요. 아무 할 이유가 없잖아. 결과도 안 노는데. 그렇죠.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게 시점, 총선 이후로 독소조항을 이게 빼고 여야 합의로 처리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해놓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래 안 받잖아요. 안 받지. 그러면 이게 그대로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이제 명분이 있으니까 거부권하고 그리고 이제 부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론에서 왜 거부권 했느냐 부결시키냐 하면 아니 우리가 총선 이후에 독소조항 빼고 하자고 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여론전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총선 이후에 그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거부할 게 뻔하니까. 뻔하죠. 어차피 민주당 이번 통과시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게 총선용이 아니라면은 그래 그럼 좋다 그러면 총선 끝나고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통과시키면 거부권 단호하게 무산시키는 거고 우리가 일단 명분에서 밀리면 안 되니 지금 이제 3~4개월이 늦어진 데서 진상규명이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이렇게 저는 뒤에 명분을 만들고 민주당은 그걸 안 받고 어차피 통과시키면 그다음부터 국회 법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헌법에 따라. 거부권은요. 우리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정당한 국회 악법에 대한 견제입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이제 그 말도 안 되게 숫자 가지고 악법을 만든다. 이러면 이제 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압도적인 민심 3분의 2가 제의하면 통과되죠. 그런데 3분의 1하면 200석이잖아. 200석이죠. 지금 불가능하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면 결국 저는
특검법은 이제 거부권으로 해서 최종 부결로 끝난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거부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명분으로 그렇죠. 국회 끝나서 하자. 그거 괜찮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생각에는 이 특별감찰관제도 뭐 도입을 하겠다. 그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선거 공약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붙여서 하면은 국민 여론도 그리고 사실 이게 설령 주가 조작 그 100명 중에 한 명 가담했다고 쳐도 이것이 국고 80억 들여가지고 벌금 몇 백만 넣는 벌금 몇 백만 넣는 거로 국고 80억을 들여가지고 한 100명 가까운 뭐 검사만 20명, 특검보 4명 이거 할 일이에요 이게. 지금 재밌는 게요. 박영수 특검 있죠. 예. 뭐 역대 성공한 특검이 어쩌고저쩌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특검 사무실에요. 예. 여직원 한 명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윤선 씨하고 예, 예. 장관이죠. 예, 예. 그다음에 김기춘 예. 블랙리스트 있잖아. 네, 아 공소 유지 때문에. 예. 근데 얼마나 그때 떠들었습니까? 블랙리스트로. 그렇죠. 근데 재판을 하는데 박영수 특검이 구속이 돼 버려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검사가 없으면 우리 재판 못 합니다. 네. 못 하잖아. 예, 예. 근데 이걸 일반 검찰이 못 가져가. 아, 왜냐하면 이 특검권은. 특별법을 또 만들어야 돼. 그렇죠. 다시 가져가려면 또 법을 만들어야 또 법을 만들어야 돼. 어차피 특검법이니까. 예. 이 돈 몇백억 들여가지고 박영수 구속시켜놨고 지금 여직원 한 명이 쓰레기만 썰고 있다니까? 아이고. 지금 이게 재판도 결론 못 내리고. 예. 이게 특검의 현실입니다. 예. 만약에 김건희 특검 뭐 통과될 일 없지만 예. 통과돼도 뭐 하느냐 말이야. 아무런 이게 조사거리가 안 돼. 주범 권오수 있잖아요. 이분이 좀 있으면 항소심 선고나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 저는 50% 이상 무죄로 봐요. 이거 주가 조작 아닙니다. 권오수 회장 있잖아요. 그 사건 자체가 도저히 예, 못해서 그 사건 자체가 예. 이미 주가 조작은 주포들은 옛날에 한 거 구속됐고 예, 예, 그렇죠. 오래전에. 예. 근데 이번에 권오수 회장도 이성윤 중앙지검장 있잖아요. 아, 예. 추미애 때. 예, 예. 그때 탈탈 털어가지고 말도 안 되게 그 권오수 회장만 기소했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는 소환도 못했잖아. 이게 문재인 검찰이 한 짓입니다. 예, 예. 저는 조심스럽지만 예. 권오수 회장도 이게 항소심에서 예. 상당히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김건희 특검은 아예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엉터리 같은 특검을 두고 지금 민주당하고 그리고 뭐 이준석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이게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첫 번째 과제다.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기 위한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와 관련된 문제니까 오히려 이것을 특검을 마치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가야지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왜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가? 꼭 그러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지금 민주당도 하고 이준석도 하는데 아니 왜 같이 같은 팀인데 왜 대립각을 세워야 되는 거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계속 이낙연하고요. 예. 뭐 이재명을 분열시키려고 예. 이낙연 선장을 띄우는 것과 똑같죠. 아, 그렇지. 항상 이게 예. 전쟁이잖아. 예. 전쟁은 이제 적은 쪼개야 됩니다. 디바이드 앤 룰. 예, 그렇죠. 쪼개서 지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우리는 단합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이는 좌파잖아. 예. 위장 좌파잖아. 예. 이준석이나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쪼개야 되는 거예요. 쪼개야 되니까. 완전히 둘이를 이렇게 그 계속에 분열시키려고. 이런 데 공작이죠. 공작이네. 여기 우리는 철저하게 원팀, 운명 공동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이 결국 이제 무너지면 윤 대통령도 무너지는 거고 윤 대통령이 잘 되면 한동훈 위원장도 미래 그렇죠. 대권에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왜 차별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 정책이 다 옳고 바르잖아요. 뭐 잘못된 게 뭐 있냐고. 저는 철저하게 운명 공동체로 원팀으로 가고 좌파들의 분열 공작에 우리가 철저하게 놀아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거기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넘어가지 그럼요. 않고 이번에 김건희 특검 이것도 그때 뭐 이렇게 총선 이후에 지금 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아마 그러니까 그 꼭 총선 이후에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 거부권 행사를 위해서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을 보면서 예.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대립하는 게 이제 우리 386이라 하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586이죠? 예, 586. 이제 86 세대. 686까지 가, 이제 60대. 예. 그 다음에 이제 73년생이죠? 예, 예, 예. 이걸 보면서 이제 저는 우리가 이제 왜 한동훈 신드롬 이게 오는가 이걸 잘 분석한 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심규진 교수요. 아, 예, 예. 심규진. 여기 있습니다. 예. 뒤에 있습니다. 73년생 한동훈. 예. 예. 이분이 기존에 우리 86세대 있잖아요, 운동권. 예, 예. 실망한 게 세 가지로 보더라고요. 예. 첫째는 이제 문재인한테 지독한 내로남불. 그다음에 도덕적 위선. 그다음에 포퓰리즘. 여기에 너무 중도층이나 우리 국민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내로남불하면 딱 기억난 게 조로남불 아닙니까? 그렇죠. 조국. 예. 조로남불. 그다음에 도덕 위선. 그다음에 포퓰리즘. 포퓰리즘 하면 이게 이재명의 기본 시리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예. 여기에 너무 실망했다는 거죠.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이게 몰락이에요. 안희정부터. 예. 안희정이 성윤리, 예, 예. 성폭행. 그리고 이제 조국이 거쳐서. 그다음에 최근에 송영길까지. 송영길. 예. 완전히 이 운동권. 이재명이는 그 끼도 못해. 운동한 게 없어. 그렇죠. 이재명이는 청년 재벌이 별명이 청년 재벌. 청년 재벌. 예, 사법연수원 때 주식 투자하면서 자가용이 카폰 들고 맨날 여자들 만나고 다닐 때. 하여튼 뭐 지금 대선 치고 나서도 뭐 방산 주식 했잖아요. 현대중공.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데 안희정부터 조국이를 거쳐서 뭐 우상호도 그 사이에 뭐 새천년 NHK는 몇 개 끼죠. 그다음에 송영길까지 그 내로남불과 도덕적 위선 여기에 실망해서 한동훈 현상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한동훈 현상을 이 교수님은 예. 우리 능력주의에 대한 대중의 갈망으로 보더라고. 능력주의. 정말 능력 있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예. 이런 사람이 예. 지도자가 되는 능력주의에 대한 대중이 갈망하면서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화려하면서도 안정감 있는 언변. 반듯한 매너, 논리적인 말솜씨, 단정한 자기 관리, 세련된 스타일. 이게 바로 보수의 품격 아니냐? 보수의 품격. 야, 정말 딱 제대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정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기 맡은 일 최선을 다하면서 누구한테도 할 말을 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엄격한 자기 관리. 이게 한동훈의 저는 가장 자산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 책, 저는 재밌어요. 읽지는 안 왔어요. 저는 읽지 못했는데. 활자 중독 아닙니까? 그렇죠. 아침마다 그 책을 읽으신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그 보수의 품격 한동훈인데 완전히 그 상반되는 인물이 이재명이 있고 민주당에는 이재명이 있고 뭐 많습니다. 민주당에 많은데 아직 국민의힘 당원인 사람이 또 하나 있어요. 아직 당원인 사람. 완전히 한동훈과 반대되는 이미지. 이준석 지금 27일 날 탈당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4일 남았어요. 4일 남았는데 탈당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지금 관건인데 아마 그냥 개무시할 것 같죠. 요즘 아이들 말로 개무시. 지금 이제 기자가 물어봤잖아요. 예.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만날 거냐? 만날 거냐 물어봤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여러 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만나지만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했잖아. 그렇죠. 이 말은 이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말은 이준석이를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관심조차 없다는. 이게 이제 요즘 말로 개무시가 맞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했지만 김철건 제가 통화를 좀 했거든요. 예. 한대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준석 정무조정실장 했던 김철건 그 대전에 칠억 각서 받아왔던. 예. 이분이 이준석도 탈당하고 그다음에 자기도 탈당한대요. 자기도. 그리고 이제 아마 김용태는 잔류했고 그다음에 천하라면 좀 고민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러면 이준석이는 어디로 나갑니까? 이랬더니 이제 대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으로 들어간다. 자기 당을 만들어서 무소속으로 아니 신당 만들겠죠. 신당 만들어서 대구로. 예. 근데 대구가 만만합니까? 절대 안 만만하죠. 지금 이제 대구 저번에 갤럽에서 지도자 주관식 할 때 이준석이가 1% 나왔죠. 맞아요. 1%. 1% 나왔어요. 저는 대구의 가장 약한 곳에 간다는데 뭐 수성구든 어디든 가겠죠. 저는 결국은 이제 이준석이가 지역구에서 비빌 언덕 땅은 없다 봐요.
이낙연은 이제 그 호남이라도 있잖아. 예. 이준석이는 아무 연고가 없어요. 네. 제가 왜 아느냐? 제가 이제 이거 신림동 일타 강사인 건 알잖아요. 아, 예, 그렇죠. 일타 강사 때도 이제 이거 사법고시 일타 강사. 일타 강사. 대구 경북대학교나 영남대 저 교수도 했잖아. 예, 예. 아, 대구 그렇죠. 경북 부산에 가면 막 인기 폭발해서. 예, 예. 야, 저 구수한 사투리. 저 우리 고향 냄새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호남에 있잖아. 예. 호남에 특강 가면 썰렁합니다. 저 말도 빠르고 경상도 사투리 알아듣지를 못하겠대. 알아듣지를 못하겠대. 아마 우리 그 송국근의 혼술이나 멜콩 TV도요. 상당수가 저는 영남에서 본다 봅니다. 그러시겠죠. 호남에서 뭐 보는 사람도 일부 있을지 모르지만. 예, 계십니다. 호남. 자, 그게 그만큼 이게 고향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이낙연이는 그게 있잖아. 호남. 저 미워나 고나 저 맞고도 우리 영광 우리 고향놈 아니냐. 근데 이준석이가 대구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저 아버지가 경북고등학교 나온 거 유승민 동기. 예. 이거 외에 무슨 관계 있냐고. 거기다가 옛날에 이재명이도 안동하고 무슨 관계 있냐고. 예. 저 아버지가 완전히 담배 소매인 거 도리 짓고 도박에 난리가 야반도 됐잖아. 예. 저는 결국 이제 이준석이는 지역 연구가 없어요. 예. 아마 저는 이번에 완전히 정치판에서 이제 마이너스 네. 4선 마이너스 4선. 예, 야, 지금까지 우리는 이게 3세번까지 원래는 3세번이 끝났어야지. 노은 병이 삼진 있어. 나오시면 끝났어야지. 노은 세 번 병이 되면 있어. 예. 이번에 마이너스 4선 되면 정치판에 영원히 미아로 이제 완전히 미아 퇴출되지 않을까 예. 이래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준석이 대구에서도 그렇고 또 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이준석 편에 서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10%가 됐든 5%가 됐든 그 사람들이 이준석을 그나마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예요.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 그때 당 대표가 된 것도 국민의힘을 한번 바꿔봐라. 그 젊으니까 그래서 당 대표를 시켜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난리를 치고 소동을 펴도 한 5%나 이 정도가 그래 이준석 그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국민의힘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지지고 볶고 하니까는 이렇게 봐주는 거지. 국민의힘을 나가는 순간에 대구 특히 대구 같은 데서 국민의힘을 나가는 순간에 이준석은 쳐다도 안 봅니다. 예, 이게 그리고 저는 한동훈이라는 게 태풍 아닙니까? 예, 야, 그렇죠. 예, 와, 태풍이 그냥 메가톤급 핵폭풍이죠. 예. 한동훈 태풍이 두 명을 완전히 썰어버렸다 봐요. 바로 이제 한 명이 이재명이고, 예. 그 다음에 이준석입니다. 예. 한동훈하고 이준석은요, 절대 부한제 아닙니다. 이거 잘못 기사 쓰는 거예요. 예. 대체제입니다. 대체제죠. 절대 대체제입니다. 대체제죠. 예. 바로 이제 이준석이 한동훈 현상 태풍이 없었으면 그것까지 그냥 그렇죠. 젊은 층에서 조금 뭐 떠들었겠지. 예. 근데 한동훈 태풍이 예. 완전히 이준석을 썰어버렸다. 예. 대체제로서. 맞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뭐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이재명, 예. 이준석이 예. 두 명이 한동훈에게 예. 완전히 썰려나간 예. 이런 데 그 현상이죠. 쓰나미.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기 한동훈 쓰나미인데 자 2부에서 한동훈 쓰나미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어제 재판 받은 것 재판 받아서 이재명이 완전히 이제 벼랑 끝까지 그 선거법 재판이죠. 선거법 재판도 벼랑 끝까지 가는데 그 부분은 2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